왜 간절히 원할수록 더 멀어질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절실하게 원했던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 노력은 노력대로 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가장 간절하게 바랐던 일을 혹시나 기대했는데 역시나 예외 없이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갈 때 이게 반복되다 보니 아예 기대조차 안 하게 되고 이렇게 원하는데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안 되는 걸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원하는 마음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는 건 역설적이게도 나는 지금 그게 없다는 결핍의 신호를 우주에 계속 보내는 겁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결핍 채널에 고정시켜 놓은 것과 같아요. 네빌 고다드라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상태를 끌어당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끌어당김을 하면 원하는 걸 손에 넣는 게 아니었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 애쓰는 대신 내면의 상태를 바꿔서 현실을 재창조하는 세 단계 법칙을 소개하려 해요. 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경험해보면 이게 진짜 작동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현실을 바꾸는 내면의 연금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기둥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상상, 감정, 그리고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 상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사실 물질 세계가 아닌 상상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그 의자, 보고 있는 이 화면, 모두 한때는 누군가의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것들입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그 건물을 상상했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상상만으로는 부족해요. 두 번째로 감정이 필요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죠. 믿음은 느낌이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나는 부자야 라고 100번 외치는 건 솔직히 별 효과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미 부자가 되었을 때의 그 기분, 그 전율을 지금 이 순간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처음 이걸 시도하면 우스울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인데 부자인 척 기분을 느끼려니 어색하고 어색하고 또 어색하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일주일, 이주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느낌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 진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원래 있던 진짜가 깨어나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상태입니다. 가난한 내면 상태와 풍요로운 내면 상태는 단순히 통장 잔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건 내면 깊숙한 곳, 잠재의식에 각인된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인식의 차이죠. 가난한 내면 상태에 있는 사람은 돈이 들어와도 금방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이 여전히 나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주파수로 맞춰져 있거든요. 반대로 풍요로운 내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돈이 없어져도 다시 끌어당깁니다. 그의 내면이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물리학을 떠올려 보세요.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한쪽에서 힘을 가하면 반대쪽에서도 똑같은 크기의 힘이 되돌아온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에서 물을 뒤로 밀면 내 몸은 앞으로 나가잖아요. 아니면 배를 타고 노를 저을 때 노로 물을 뒤로 밀어내면 배는 앞으로 가고요. 한쪽에서 힘을 가하면 반대쪽에서도 똑같은 크기의 힘이 되돌아온다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원리가 우리의 의식과 현실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역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난다.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자라고,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진다. 승진하면 기쁘고, 돈이 생기면 안도감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설레는 거죠. 현실이 먼저 오고, 감정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칙은 반대로도 작동합니다. 감정을 먼저 느끼면 그에 걸맞은 현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려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뇌과학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에요. 레몬을 상상만 해도 침이 고이고 무서운 장면을 상상하면 심장이 빨리 뛰죠. 올림픽 선수들이 심상훈련을 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몸은 안 움직여도 뇌는 진짜 운동한 것처럼 학습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기분을 먼저 느끼면 뇌는 우리가 이미 그 상태에 도달했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에 맞춰 현실을 재구성하기 시작해요. 만약 당신이 나는 풍요롭다는 감정을 계속 느끼는데 현실이 가난하다면 뇌는 이 불일치를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풍요를 만들어낼 기회를 포착하고 행동을 조정하고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들을 만들어냅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가 바뀌면 우주는 그 상태에 맞는 현실을 반드시 배달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신비주의가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에요. 결과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느끼면 원인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의 가역성입니다.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 붙이자면 주의를 거두어 드리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사냥터에서 주의를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주의는 어디에 가 있나요? 통장 잔고? 상사의 눈치? 건강 문제? 관계의 갈등? 이런 현실의 제약들이 바로 사냥터입니다. 우리는 늘 이 사냥터에서 먹이를 쫓듯 문제 해결에 매달려요. 하지만 잠깐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주의를 완전히 거두어 들이세요.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면서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끊는 겁니다. 감각을 차단하는 거죠. 처음엔 어려워요. 5초도 안 돼서 생각들이 침범해 들어옵니다. 내일 회의 준비는 다 됐나? 저녁은 뭐 먹지? 이런 잡념들이요. 괜찮아요. 그냥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두 번째 단계는 소망의 장소로 의식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주의를 거두어 들였다면 이제 그 주의를 소망이 실현된 시간과 장소로 데려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원하는 게 새 집이라면 그 집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자신을 상상하세요.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소파의 질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커피 향기, 벽에 걸린 그림, 오감을 모두 동원해서 그 장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어야 해요. 처음 이 연습을 할 때는 5분도 집중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상한 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현실보다 상상 속이 더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 순간을 경험하면 이게 진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그 장면 안에 있으면서 소망이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있다는 느낌. 아니, 이미 손 안에 있다는 느낌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기쁨일 수도 있고, 감사일 수도 있고, 안도감일 수도 있어요. 어떤 감정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여야 한다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전율이어야 합니다. 이 전율이 내면에 깊이 새겨지도록 반복하세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이요. 뭔가 달라집니다. 경험해보면 정말로 달라져요.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현실 도피가 목적이 아니니까요.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내면의 대화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보이지 않는 경로를 따라 흐릅니다. 마치 기찻길처럼 정해진 루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의 길을 걷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의 길을 걷죠. 지금 당신 안에서 진행되는 대화는 어떤가요? 나는 안 돼. 또 실패할 거야. 세상이 나한테만 가혹해. 이런 패배의 언어인가요? 아니면 나는 할 수 있어. 이건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야.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어 같은 승리의 언어인가요?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나와 대화를 나누는 건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 대화의 질이 당신의 내면 상태를 결정하고 그 내면 상태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게임이다. 하지만 상대는 없다. 오직 당신의 목적과 내면의 태도만 존재할 뿐이다. 상대가 없다니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늘 누군가와 경쟁하고 누군가를 이기려 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게임은 우리 내면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의 두려움, 의심, 제한적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그걸 이기고 내면 상태를 바꾸는 순간 외부 세계는 저절로 정렬됩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이룰까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승진할까?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까? 그 어떻게를 찾느라 평생을 보내요. 하지만 네빌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어떻게는 잊어라. 오직 결과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라. 결과를 먼저 받아들이면 수단은 저절로 나타납니다. 우주가, 아니, 당신의 잠재의식이 알아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할 일은 그저 그 내면 상태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내면 상태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람입니다. 이 말이 처음엔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천해보면 압니다.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혜인지를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식 속에서 어떤 내면 상태를 선택할지 결정하세요. 결핍의 상태인가요? 풍요의 상태인가요? 패배의 상태인가요? 승리의 상태인가요?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곧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상태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니 먼저 그 상태가 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지금 당신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 움직임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내면 상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눈을 감고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의 내면 상태를 지금 느껴보세요. 단 5분이면 됩니다. 할 수 있죠? 그럼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